오늘 아침 출근길 눈이 내리면서 시내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했고 교통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올겨울 들어 최강 한파가 이어질 예정인데 위험과 불편을 줄이는 시민들의 한파 대피요령 살펴봅니다. 2년 만에 남북대화가 재개되면서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세계 수영대회를 준비하는 광주시가 흥행예감에 고무됐습니다. 사드 여파로 중단됐던 무안 상하이 하늘길이 오는 3월 28일부터 재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출근길 힘드셨죠? 빙판길로 인해 교통사고가 속출했고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또 오지 않는 시내버스를 승객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먼저 출근길 표정을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눈이 내린 아침 출근길. 도로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비상등을 켠 차량이 속절없이 엇돌고 방향을 잃고 제멋대로 미끄러집니다. 지뽕터널 앞에서도, 다리 위에서도, 사거리 앞에서도 빙판길로 바뀐 도로에서는 차량들의 연쇄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니까 버스 같은 것도 시간이 좀 이렇게 딜레이 되고 또 이제 생각보다 또 애들도 이렇게 눈이 오다 보니까 걸어갈 때 미끄럽기도 해서. 강진의 한 터널 앞 도로에서는 오늘 새벽 승용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운전자 등 2명이 숨졌습니다. 광주에서도 오전에만 10건이 넘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8명이 다쳤습니다.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면서 시내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버스 때문에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 지각 사태도 속출했습니다. 풍안 쪽에 사고 나왔고 한 40분 기다리다 다시 이리 와서 버스 타러 한승을 나고 있습니다. 보통 한 10분 간격으로 다녀요. 제가 지금 법원 앞에 17번 버스 타려고 하는데 한 20분 기다렸네요. 눈이 갑자기 오니까 그러겠죠. 길이 미끄러워서. 행여나 미끄러질세라 종종 걸음으로 발길을 재촉해야 했고 사무실 앞에 수북히 쌓인 눈을 치우는 것도 시민들의 몫이었습니다. 밤에 좀 더 쌓여갖고 하기보다 지금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뭐 힘들게 합니다만 그래도 오랜만에 눈 내려서 좋기도 해요. 올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광주. 아수라장으로 바뀐 도로에 뼛속을 파고드는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시민들은 하루 종일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눈도 눈이지만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역시 빙판길과 함께 강추위에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백담비 캐스터, 내일부터 강추위가 시작되죠? 네, 종일 내리던 눈은 지금 잠시 그친 상태지만 칼바람이 매섭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길을 나서는 시민들은 목도리와 패딩으로 추위를 막아보지만 계속해서 저절로 몸이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는 3.8cm, 장성은 2.9cm, 곡성은 1.5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이번 눈의 고비는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인데요. 광주를 비롯해 나주와 영광, 목포 등 전남 13개 시군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까지 올 겨울 들어 가장 많은 5에서 1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20cm 이상의 폭설도 예상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영하 40도에 달하는 북쪽의 찬 공기가 계속 밀려 내려오면서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더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광주는 내일 영하 3도, 모레는 영하 7도, 그리고 금요일에는 영하 9도까지 떨어져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최강 한파를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시민들의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광천터미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파가 닥치면 조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빙판길 운전도 낙상의 위험도 우려되는데요. 이 같은 위험과 불편을 줄이는 한파 대처 요령, 김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빙판길 운전은 미끄러짐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 2단 기어를 사용해 천천히 가야 합니다. 자동 기어는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레버를 옮겨 수동으로 일단 변경하면 저단으로 조정해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하면 우리 수동 변속기처럼 기어가 이렇게 저단으로 되면서 제동 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엔진에 있는 힘이 바퀴를 이렇게 잡아주니까. 터널 앞과 구분길은 특히 위험하고 눈으로 잘 보이지 않게 얼어있는 블랙 아이스도 조심해야 합니다. 평상시처럼 운전하면 노면이 결빙된 상태에서 타이어가 마치 스키처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가 빙판길 위에서 미끄러질 경우 운전대를 반대 방향으로 꺾지 말고 차가 미끄러지는 쪽으로 꺾어야 차가 도로 위에서 도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동파를 막으려면 워셔액은 겨울용을, 사이드 브레이크는 채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꽁꽁한 아파트 복도와 계단, 길 곳곳에 숨은 작은 빙판에서 미끄러지면 골절상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위험합니다. 오늘 한 3분 정도가 골절 때문에 병원을 찾았고요. 그중에서 한 분은 심한 골절로 내일 수술을 해야 되고요. 지팡이라든지 등산용 수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행을 하셔야지 그래도 안전하게 우리가 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하 6도 이하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수도는 가장 얼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이미 어렸을 때는 노출되어 있는 수도 꼭지 쪽에 수건으로 감싸가지고 따뜻한 물로 부어준다거나 드라이기로 이렇게 녹여주는 방법을 할 수 있고요. 수도 계량기에 동파 방지 팩을 넣거나 외출할 때 물을 조금씩 트는 게 방지 팁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2년여 만에 남북 대화가 재개되자 광주 전남에서도 남북 화해와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가족을 그리는 이산가족들이 누구보다 기뻐했고 내년 세계 수영대회를 준비하는 광주시도 흥행예감에 고무됐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남북 대화를 누구보다 기다리던 이들은 북녘 땅에 혈육을 둔 이산 가족들입니다. 지난 2015년 마지막 만남이 이루어진 지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난 10년 사이 800여 명의 이산 1세대가 상봉을 기다리다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도 만남을 기다리는 신청자는 1,300여 명. 대부분이 80을 넘긴 고령자들입니다. 당장이라도 금강산으로 달려가고 싶은 이산 가족들은 이번 설에는 가족을 만날지 모른다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 또 지금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갖다 안타까움이란 것 갖다 정말 소설로 써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기로 한 건 내년에 열리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광주시는 내년 수영 대회에도 북한이 참가할 청신호가 켜졌다고 보고 올해 대북 체육교류와 문화교류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또 북한의 에너지 자립형 마을을 조성하는 등 지난 보수 정권 기간 중단됐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도 물꼬를 틀 예정입니다. 북한의 열악한 전력 사정을 고려해가지고요. 광주가 갖고 있는 장점인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 사업을 계속 논의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급한 기대는 경계해야겠지만 대북 쌀 지원을 통한 쌀값 안정과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 경협 재개도 지역 농민들과 상공인들의 오랜 기다림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사드 여파로 10개월 가까이 중단됐던 무안 상하이 노선이 오는 3월 28일부터 재개됩니다. 중국 동방항공에 따르면 무안공항에서 상해를 연결하는 항공편이 오늘 3월 28일 첫 출항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2회 운항을 재개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주 4편으로 증편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하철 2호선 건설은 10수년간 논의해 추진하고 있는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일부 반대가 있지만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와 건설협회 광주시회도 2호선 착공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재검토를 하라는 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갈등과 분열만 초래할 것이라며 조속한 착공을 주장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자체 승진을 통해 부구청장을 임명해서 하위직 인사교류 중단 등 광주시와의 갈등을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광주 광산구는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성수 국장을 부구청장에 임명했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에서 부단체장을 자체 승진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광주시가 자체 승진시킬 경우 인사교류 중단까지 예고된 상태여서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강기정 전 의원이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불법 취득해 사용했다면 당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며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에 따라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치적 고려 없는 원칙적 조사와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기정 전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시대는 호남의 기회라며 광주의 성장 발전을 위해 광주 현안 공동협의 테이블 가동과 민관당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장기고 광주시 교육감이 촛불로 되찾은 민주주의를 광주 학교에서 완성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며 그 변화의 규모와 복잡성은 지금껏 인류가 경험했던 양상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장 교육감은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는 교육정책이 광주 교육정책과 일치한다며 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생각하고 있다며 지방선거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최용수 제13대 광주 기독병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최 신임 병원장은 특화된 신의료기술로 경쟁력을 높이고 외래 진료체계를 다양화해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기독병원은 지난 1905년 문을 연 이후 113년 동안 진료와 의료인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어르신 전용 점포 3호점 학동점을 개점했습니다. 어르신 전용 점포에선 65세 이상이면 송금 수수료 등이 면제되며 일반 정기예금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우대금리 등이 제공됩니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가 시작됐습니다. 500명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오늘 12일까지 열리는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는 김상곤 사회부총리와 박준영 인권변호사, 표창원 의원 등 각계 각층 인사들로부터 미래 비전을 듣고 청년 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꾸며집니다. 섬유 공장인 전방 임동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전방은 임동 공장이 설비 노후화로 적자 폭이 커져 경영 환경 개선 차원에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